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의 관점을 소유하는 부자의 관점을 으, 찾아가는 부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부자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파고들고 실천하는 박은입니다. 저는 부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그 가장 근본적인 건물주 만드는 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채널을 만들어서 백 없고 능력 없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물주예요. 그 건물주가 되는 과정에 그걸 유지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우연히 젊었을 때 한때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거 지속을 유지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온 기회인데 그냥 운으로 만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 형편에 무슨 내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당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내가 된다 해도 남이 다 된다 해도 왜 본인이 그렇게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걸까? 왜 거기서 못 나오는 걸까?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회의를 많이 느꼈죠, 제가. 이 뭐지? 어떤 한계인가? 왜 여기서 이렇게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막혀 있고 막히고 거기서 이렇게 돌파해내지 못하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알아요, 알아요 하는데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안다면 할 텐데 안다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아는 걸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언어적 인식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인식을 하면 뇌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생각하면 뇌는 더 하질 않아. 그럼 뭐냐? 이 모든 교육이 아는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안다면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는데 행동이 안 나온다? 이러면서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으라면 못 풀어? 이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안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안다라고 들은 것을 이제 인식한 것을 이제 처음 본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해보라면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게 되면 해보라고 해서 했을 때 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많은 강의 과정에서 느꼈어요. 뭘까?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회의를 느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에 제가 만족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이 인간의 사고의 체계, 인식하고 행동까지 나오는 어떤 그 과정. 쉽게 말하면 인간이 프로그램화돼 있는 이 시스템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야기를 틀리잖아요. 크게 두 분류로 나뉘면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봤을 때 또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디에서 이게 나뉘냐는 거죠. 어디에서 나뉘냐는 거. 뭐 때문에 도대체. 근데 제가 이렇게 깊이 파고 들다 보니까 본질이 뭐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안 하려면 정말 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용기.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1단계 차원에서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죠. 좀 단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초보 인식 단계에서는, 초기 인식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거짓말. 그래서 어릴 때 처음으로 거짓말 했을 때 부모가 캐치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말은 강하게 규제해 줘야 한다는 거, 고쳐줘야 한다고 약간 생각해요. 이 거짓말의 이 뿌리를 계속 파고 들면 정말 인간에게 정말 나쁘고 비효과적인 인식 단계가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이유, 합리화, 회피에서 오는 거죠. 회피, 도피. 저희의 모든 인생에, 인간에게 가장 큰 모든 그 언행에 이 말이 왜 나왔지, 이 행동이 왜 나왔는지 본질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으름. 해야지만 하지 않고 했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배경이 뭐냐, 게으름인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 혼나거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거짓말을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실수를 해도 세상이, 사회가, 가정이, 부모가, 선생님이, 상사가 용납해주지 않는 이 사회의 또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어릴 때 갓난일 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거든요. 꽁깔로 울어야만 엄마가 먹을 걸 주는 거고, 그걸 이 벌써 엄마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게 거짓을 할 줄 아는 거죠. 정말 일반적으로 거짓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배고플 때만 울면 되는데, 예를 들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 기타 다른 반응들을 보이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너무 이제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몰라요. 그것까지 속여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됐고, 왜 그걸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걸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죄책감과 피해의식과 뭐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냥 매 순간 게으름으로 모면을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근데 이게, 이 거짓말이라는 게 가난하게 살 건지 부하게 살 건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소크라테스, 정말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깨달을수록 뭔가 교육의 지식에 아니면 이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너무너무나 본질은 이거예요. 그냥 이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에 인간의 기본적인 갑의 해결, 답의 해결, 답은 없지만 어떤 뭔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기초적 초석적인 배경, 바닥, 어떤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나, 이게 뭐냐,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야. 너 자신을. 근데 내가 성공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아요.
자기의 강점, 자기의 단점을. 근데 이제 그 어떤 조금 어렵게 살고 뭔가 해도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나가서 싸우니 백전백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 상처라는 걸 받고 와요. 그럼 그거를 대가로 치러야 돼요. 아,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감으로써 온 결과, 그 결과를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아주 유초적인, 초보적인, 1단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떤 피드백이 왔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한 거에 대한 피드백, 반응이 온 거에 대한 그거를 실패다, 성공이다, 실수다 이렇게 제한하고 한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반응이 딱 오면, 어떤 결과치가 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행동을. 그 행동을 했는데 다른 반응이 왔다. 이러면 첫 번째,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것을 본질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떤 걸 원해서, 어떤 결과를 원해서 이 언행이 나갔을까? 이 액션들이 왜 나갔을까? 그거를 봐야 돼요. 정말 그거야? 그 이면에 다른 건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동한 거야?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몇 차원까지 들여다보냐. 그래서 정말 내가 나라는 사람의 바닥도 볼 줄 알아야 하고, 더 사람은 누구나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했는데 되는 게 있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달란트라는 걸 줘요. 사람마다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고 난 죽어도 모르겠는 거야. 그 영역과 난 이거 하면 너무 좋아, 재밌어, 난 이거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또 1차원 따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뭐 이렇게 막 등수로 나누고 뭐 너는 뭐 이렇게 자질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각자의 무기를 갖고 싸우고 각자의 그냥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강점, 약점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는데, 나는 이런 무기를 갖고, 그냥 게임으로 보면 난 이런 무기를 갖고 있구나. 난 이런 무기가 없네? 이거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무기가 있는 걸 본질을 계속 들여다봐요. 나의 액션과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말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왔는지, 그 진심을 자꾸 들여다보면 다 뭐냐, 요행이에요. 대가는 치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팍 되는 거 없을까? 좀 운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나 안 될까? 뭐 이런 걸 계속 바라는 이 본질이 문제를 만들고 거기가 효과적인 비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될 놈은 떡잎을 봐도 안다.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큰 부모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가장 큰 게 뭐냐, 대가를 치르는 삶.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대가를 상응하는 가치에, 내가 얻으려고 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이런 주인적 의식, 사장님 마인드, 리더 마인드죠. 왜냐면 사장님을 어디 가나 항상 경비 생각을 해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걸 치렀을 때 많이 치러보고 그걸 경험해보면 피드백이 나오는, 결과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뭐냐, 100%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도 이 100%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데, 그것 또한 알아야 돼요. 인생의 원리. 이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이 게임판, 인생판의 게임 룰을 알아야 돼요. 시스템을. 공짜는 없다라는 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걸 알고 인생을 시작하면 얄팍한 거짓말, 순간 모면하는 짓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이 판의 원리를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방향만 삐뚤어지는 거예요. 서울을 간다고 맞춰놨는데 방향을 잘못 맞추고 열심히 가봐요.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보다 중요한 건 잘해야 한다 라는 얘기.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잘하는 것도 이제 표현이 조금 추상적인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라는 말이 더 경제적인 말인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말. 효과적이다. 효과적으로 하라. 이 말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 효과적인 게 뭐야?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 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효과적으로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좀 많이 이제 그 사회에서 쓰기 때문에 그 말이 많이 와 닿겠지만 투자점이 나오는 것이 있는 거.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업적 마인드 좀 이나 현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투자 대비 나오는 결과치를 생각을 잘 계산을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되게 이상적인 사람들, 이게 체계가 안 잡히신 분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인 결과를 그냥 현실적인 실제 경험한 데이터가 아니라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막연함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왜 그러냐? 이 인생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원리, 이 판에 이 룰을 몰라요. 게임 룰을. 원리라는 거. 인생의 원리, 투자의 원리, 뭐, 사랑의 원리, 성공의 원리, 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원리라는 거. 그 원리를 알고 시작한다는 이 게임판의 원리를 알고 출발한다라는 거.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를 10대 전에 알고 10대라도 알고 인생을 산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생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또 선택의 기준이 아주 선명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이걸 안 얻으면 이거를 못 얻어. 이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선택도요 빨라요. 근데 되게 많이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양다리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 현실성이 강한 그 뚜렷한 분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다리를 안 잡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그러니까 수많은 일에 먼저 해서 본질적인 일을 먼저 해요. 그러면 나중에 현상, 표면적인 이 본질이 해결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그냥 해결이 저절로 돼버리거든.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은 표면에 드러난 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해결을 안 하니까 그냥 표면적인 문제가 매일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매일 늘상 바쁘기만 하지 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의 본질을 계속 뭐냐,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거지 마인드라고 흔히 말하고 노예 마인드라고 하고, 노예 마인드가 뭐예요? 거지 마인드가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알았다라면 그들은 대가를 치렀겠죠. 대가를 치르는 삶을 방법을 매 순간에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인생이 더
추상적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났을 텐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인생 원리를 배우지도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파고들지도 시간적 여유도 독서도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 이런 거야, 다 인생이 이런 거지라는 어떤 제한적인 이것도 인생인 다 그런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회피예요. 게으름, 본질은 게으름, 회피, 남 탓, 또 도피.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냥 도피야. 이 도피의 그 근본적인 회피의 근본적인 뿌리를 계속 파면 게으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이 게으름이 죄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게으름만 잘 인식하고 파악하고 다룰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엄청 효과적으로 바뀔 거예요. 결과가 팍팍 나올 거야. 하는 것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그 수많은 거짓말들, 뭐 어떤 사람은 처세술 센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깊이 한번 보시길 바래요.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리는 선택들이 결과치가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게으름을 잘 인식하시고 그거 하기 싫음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영역을 결과를 그럼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월급에 마이너스 인생 그 월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고 또 사회의 동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어떤 체면 치레는 해야 하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 체면 치레에 의한 어떤 제한적인 일들을 선택하고 제한된 거를 하고 왜 그 근본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정말 이 게으름은 처절하게 나 자신과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을 다루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되게 많은 요즘에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왜 나는 스트레스 이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뿌리를 보면. 근데 이 스트레스가 뭐냐? 다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 그러면 이 게으름을 어떻게 다룰 건지가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이 계속 효율적이고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여행같이 소풍같이 게임같이 좀 이렇게 즐기면서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매일 24시간 일하지 않아도 그때보다 훨씬 적게 일을 하는데 결과는 더 좋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효과적으로 이 대가를 치르는 게 엄청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 내가 조건이 뭐야? 사람은 이유 없는 행동은 절대 안 합니다. 이 경제학적인 원리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이유 없는 행동을 안 하는데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을 안 하는데 남들은 저거 뻘짓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모든 행동은. 나와 다른 모든 것은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저래? 난 저 시간에 이거 하겠어. 이렇게 너무나 이게 막 편협하게 편중되게 극히 자기 주관적인 비효과적이거든요. 이게 엄청 부정적인 생각의 출발점이거든요. 내가 비효과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행동을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시간에 저 사람이 저거를 한다? 저 사람한테 분명히 수많은 일을 제쳐놓고 지금 그 순간에 그걸 할 때 본인에게 가장 큰 유익이
따른다라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 의미 있고 심도 깊은 그 행동을 하는 일을 보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시간표에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딱 치부하고 넘겨버리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랬죠. 그 정확한 말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현재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럼 난 뭘 하는가.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 거기에다 이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잘 보세요. 나한테 왜 이 일이 생긴 거야? 왜 이게 내가 해야 돼? 왜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렇게. 근데 또 이걸 파고들면 또 근본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되게 여기서 이 조금 게으름보다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 하자. 내가 하자. 그러면 빨리 끝나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이렇게 빨리는 가고 싶은데 하기는 싫은 거야. 누가 하는지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스스로. 볶아요, 자기를. 들들들들. 근데 여기서 생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차피 해야 가는 거니까 내가 하지 뭐. 이러고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그 감정 에너지와 그 기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할까 말까, 누가 할까 말까, 이거 볼 바엔 내가 그냥 하고 내가 내버리고 내가 빨리빨리 해버리고 내가 그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게으름이에요. 다 본인 그 본질이. 비관적인 것도 다 불평, 불만, 남 탓, 환경 탓, 모든 탓하는 모든 근본의 뿌리가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지예요. 무지죄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항상 부닥치는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거지, 그냥 여기까지 그냥 대충 해, 내일 또 그렇고, 그러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자기 효과성을.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안에 자기를 노는 거예요. 왜냐면 끊고 맺고 끝나고 시작하고가 있어야 하는데 맨날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시간은 흐르는 거야. 그 상태에 뭔가 마무리되고, 시작도 아니고 마무리되고 정돈이 되지 않는 상황에 본인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 환경에, 그 프레임에 있는 계속 그 비효과적인 그 환경에 자기 자신을 넣어놓으면서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를 바로 하고 쓰레기를 매일 버려라. 이게 뭐냐? 자기의 이 정신이나 환경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배경에 두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있으면 계속 깨끗하려고 해요. 근데 더럽고 정리정돈 안 되는 곳에 있으면 더 더러워지고 더 정리정돈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를 눈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저거 치워야 하네, 치워야 하는데. 저거 언제 치우지, 이 배경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결하고 딱 마무리가 지면 다음 일이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또 새로운 것이, 이렇게 좀 신바람도 나고 설레이고 즐겁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계속 더럽고 냄새나고 머릿속 복잡하고 이 배경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이 시간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걸 저는 별로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돈 들여서 청소하십시오. 본인은 죽어도 청소 못해요. 정리정돈 청소 안 되는 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효과적으로 비효과적으로 살 바에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이 있어서 청소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가성비 대비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청소할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하면 청소하는 사람 월급을 주고도 몇 배를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쉬고 에너지 충전해서 더 아이디어를 내야 할 시간에 청소를 하는 거야. 그 몇십만 원 벌려고 몇천만 원 버는 거를 놓치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이 이, 이 기회비용적인 사고, 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고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할 건 취하고, 이걸 잘하는, 그래서 청소를 하고 버릴 거, 취할 것을 매일 그 연습을 하는 게 뭐냐?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맨날 청소하는 거. 그게 비울 거와 버릴 거와 지금 취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달되고 연습이 될수록 아까 말씀한 선택에서 되게 효과적인 걸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제 얘기를 조금 아마 좀, 이 사람 무슨 이렇게 서수가 길어, 무슨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리정돈 없이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저하고 이게 대화하는 방향, 어떤 그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듣기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들으면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들었고, 이게 너무 힘드신 분은 듣지 않고 이런 내용을 또 좀 본인의 스타일과 맞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예를 들면 저의 얘기가 듣기가 힘든데 나와 다른 관점의 고객하고 얘기할 때 연습을 한다. 말하는 거 듣기가 다른 사람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습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글씨도 적고 정리도 해보면서 여기다 자기 자신을 집어 넣으세요. 제가 한 얘기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점도 빨리 찾아내고, 약점, 나는 이건 정말 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일을 빨리 뿌리 깊이 본질적으로 구분하세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은 빨리 남한테 돈 주고 시키고, 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하세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사회를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지실 거예요. 아까 같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시간이 많나? 정말 할 짓 들을 게 없네. 뭐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시간에 중요한데 이제 하는 일이 많을 텐데 왜 저걸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뭐가 이득이 될까? 이런 관점이 깊이 들면서 다른 사람의 언행이 어, 그냥 의미 없는 이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수용이 되는,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 특별함으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들이 여러분에 생기게 되고, 그런 관점이 생길 때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뀌시기 때문에 결과치들이 뚝뚝뚝 현실적으로 결과가 돈으로 나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걸 제가 책으로 써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급해요, 막. 그래서 바로 그니까 핵심이 뭐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요행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부자를 유지할 수 있는 부자는 이게 쉽게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부자란 표현을 쓰지만 경제적인 이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나오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관점, 유지하는 관점, 이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의 뿌리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마인드 교육을 먼저 하면서 또 그 경제적인 교육에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고 거기서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이 투자 게임을 하는 거죠. 재밌게 실전으로. 너무 재밌죠. 근데 이걸 게임같이 하면 인생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더 좋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와 나 이게 마지막 총알인데 와 나 마지막 이거 아니면 나 죽는데 막 이런 관점에서만 얽매여서 힘을 꽉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극히 제한적인 선택들을 하는 투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배고프고 정말 이게 마지막 총알이지만 어, 투자의 게임판의 원리를 숲에서 산에서 다 내려다보고 투자 게임은 이거구나. 그러면 투자의 원리가 이거네? 이걸 보고 투자를 하러 들어가시라는 거야. 실전에. 그러면 산에서 높은 곳에서 인생판이 이거고 인간사가 이거고 경제판이 이거네. 거기서 내가 게임판은 이거네. 투자판은 이거였어. 그 투자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럼 투자 무기의 특징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을.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의 아까 그 게으름을 들여다보시 나의 본질이잖아. 나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는 이런 무기가 있지. 난 이런 약점이 있지. 그럼 이 방패를 이걸로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은 돈 주고 쓰고 내가 잘하는 이 강점은 내가 하고 이렇게 게임판을 내가 나의 게임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리를 또 만들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매일매일 새롭고 숲에서 보고 가니까 어느 정도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 단기적인 계획표가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모든 삶을 운영하고 삶을 하고 하는데 애도 뭐 2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나갈지 그리고 또 출발 시점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한 5천만 원 모아놨을 때 지금 내 시점에서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전문가를 자꾸 이렇게 섭외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을 전문가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일로 돈을 매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버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전문가를 초반에 사용하는 이게 컨설팅 받으면서 같이 어떤 기간 동안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영역을 인식하는 그 기간을 돈으로 버는 거예요. 이 컨설팅 받고 관리받는 이 과정에 이 전문가한테 컨설팅 비용을 쓰는 이 돈이 나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 그거를 얘가 막아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같이 컨설팅하고 자문가한테 돈을 주면서 그 과정을 배우면서 실전을 하면서 이걸 동시다발로 같이 하면서 돈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200만 원, 100만 원 써. 300만 원 써. 근데 자기는 그 시간에 자기가 공부해서 늦게 시작을 했을 때는 뭐냐면 이 300만 원, 100만 원 아끼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늦게 버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부자들은.
나도 부자면 돈은 그렇게 쓸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자는 처음 없을 때도 이르는 관점에서 했던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이거 하고 못하는 거 이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20만 원 쓰고 나는 200만 원 버는 거고. 나한테 이 사람한테 200만 원 쓰고 나는 2천만 원 버는 거고. 이거에 계산을 해서 일을 딱딱 분업을 하는 거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하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힘만 들고 마지막에 그런 건강까지 배려서 이제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 멀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 가장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아서 부자들이 각 전문가들을 찾아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을 때 이 결과치를 내는데 그 시간과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간에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지 못한다. 이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1년이든 2년을 같이 가면서 배우면 2년, 3년 후에는 그 돈마저 안 쓰고 내가 내 걸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나중엔 조언 관계가 돼서 한 번씩 어떤 그런 한 번씩 뭐 일정한 기간에서 왜 우리 건강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듯이 나중에 3년 후에는 자기가 자기 자산이나 투자시장 관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어떤 자문 형식만 받아도 충분히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는 부자들은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없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 돈 있으면 나도 그렇게 투자하죠. 그렇게 되고 어느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부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젠 불확실해 투자를 안 해요. 확실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뢰도에 의한 자기가 선두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영역의 선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수들은 뭐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의 원리가 뭐냐? 항상 그러잖아요. 목돈을 버는 건 먼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미래를 사야만이 목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면서 목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빨리 가서 10년을 내다보고 가 있냐, 5년을 내다보고 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은 완전 달라요. 이제 그거는 단계 가야지. 그래서 그 단계 가는 동안 그 관점과 그 통찰을 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한테 계속 일정 기간을 규칙적으로 컨설팅 교육, 자문을 계속 받는 거죠. 돈을 주면서. 그래도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거죠. 20만 원 쓰면 200만 원 버는 거고 200만 원 쓰면 2천만 원 버는 거고 2억 쓰면 2천만 원 쓰면 2억 버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 이제 자기가 관점이 그게 패턴이 바뀌어요. 지금은 아는 그래? 그렇게 된다면야 이렇게 되고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알아들었지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냥 인식했다는 거지. 언어적 뜻을 인식했다는 인식 단계이지 알면 행동을 자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체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 체득을 하는 기회를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하고 얘기할 때 항상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런 게으름이 있고 이런 부지런함이 있다. 이 일 할 때는 나는 그렇게 게으름을 안 피우는데 뭐 나머지 일들은 다 게으름이 피웠다. 그 영역을 구분을 잘하면 그 게으름 피우는 영역을 남한테 다 돈 주고 써야 돼요. 빨리. 그리고 내가 부지런하게 하는 그 영역을 내가 맡아야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일 계획을 세우시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내 게임판을 내가 만들고 투자판도 내가 만들고 나의 경제판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에 있는 인생판, 이 인생에 대한 게임 룰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하고 인식만 하면 안 돼요. 인식하고 경험 체득을 해봐야 돼요. 돈 주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그래요. 투자하시는 분한테 처음에 투자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어떻게 완벽이 어디 있어요. 100%를 말하는 거 제가 자꾸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0%가 없는 게 인생의 룰이에요. 평등 평화 뭐 이런 일이 있어? 아니에요. 인생의 게임판은 정확하게 양육강식이에요. 무기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난 무기가 없어? 난 게으름만 있어? 부지런함 하나밖에 없어. 어떤 영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게으름 영역을 무기를 돈 주고 쓰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청소한다고요. 청소가 안 돼가고요. 그걸 맨날 며칠 평생을 가는 건 너무너무 비효과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엄청 경제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벌어줘요. 더 이상을 벌어줘요. 그걸 꼭 유념하셔야 한다는 거. 어떤 게 경제적인지를 생각하시는 그런 게 해서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